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법무사님들이 어떻게 또 오리엔트로 갔을 때 상담을 하는지 참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 이 빚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3억 정도 지금 빚을 내서 이제 와이프한테 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로 갚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경 법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법무사님들이 어떻게 또 오리엔트로 갔을 때 상담을 하는지 참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김용영 법무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영 법무사님 또 유튜브에서 엄청난 나름 인기를 또 끌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용영 법무사님 상담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김용영 법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김용영 법무사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구독자도 많으시고 제가 또 김용영 법무사님 개인 또 유튜브를 보니까 또 회생 파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기분 좋게 말하지만 걱정이 많아서 찾아왔어요. 오,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사실은 제가 결혼을 이제 했는데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제가 사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에 대출을 받고 저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와이프가 주식을 좀 했어요. 주식을 해서 다 그거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이 빚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가 개인회생을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비율의 분들이 주식 때문에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도박도 아닌데 사실은 도박은 아니죠.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올해는 특히 더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동학개미 막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익을 내시는 분보다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물어보시는 건 좀 특이하죠.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빌려갈 때는 주식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전 사업하는 줄 알고 빌려줬죠. 제가 사실은 저기 셔터맨이거든요. 부럽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한테 이렇게 보통 사업 자금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가셔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법원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냐면 법원에서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처는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냐면 금융거래 내역을 가지고 확인하죠.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시죠. 그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보는 법원은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대출금을 받았는데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됐다고 하면 배우자 통장도 까라고 하죠. 당연히 배우자 통장도 내봐라. 그래요? 이렇게 하시죠. 제 배우자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통장을 일일이 다 그 사용처를 소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지출 금액에 대해서 전부 사용처를 정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리하다 보면 주식하신 분들은 다 주식 계좌로 이체가 들어가니까 키움증권 이렇게 다 이체가 되잖아요. 그게 다 주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명백하게 법원에서도 알게 되죠. 그런데 개인회생이라는 게 아무리 채무자들 채무를 조정해줘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해도 엉뚱한 데 쓴 돈까지 다 탕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엉뚱한 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손실분 본 그 금액도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도박이지만 도박하고 유사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통장 정리하다 보니까 주식 계좌로 들어간 돈이 대다수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해주긴 하는데 본인 변제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재산 청산가치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고정 권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연은 안타까운데 배우자가 잘못한 건 결국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은 하시지만 변제금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 제가 3억 정도 지금 빚을 내서 제 와이프한테 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갚아야 될까요? 3억을 그럼 배우자한테 다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배우자가 대다수를 다 주식으로 탕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엄격하게 보는 법원은 그걸 전부 다 변제해라, 100% 변제해라 100%요? 이런 법원도 있어요. 그 회생의 의미가 있는데요? 주식에 탕진한 금액을.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이분이 사실상 변제 기간 동안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 금액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3억을 다 갚으라고 하면. 저 한 달에 한 300밖에 못 버는데. 그러니까 본인 소득을 감안하고 부양가족 감안해서 원래 개인회생이 요즘에는 변제 기간이 3년이거든요. 변제 기간 3년 갚고 마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서 5년 갚아라. 본인의 가용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을 늘려서 더 갚아라.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생계비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조금 더 낮춰서 깎아달라. 두 가지 방법을 쓰시죠. 생계비를 좀 낮추던가 변제 기간을 길게 잡던가.
두 가지를 다 같이 해라 엄격하게 하시는 법원도 있고 그래도 기각은 시키진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회생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네, 면제금이 높아진다. 그럼 이런 경우는 누구세요? 100만 원만 살고 네네 200만 원은 변제한다 그렇죠. 라는 걸로 한 36개월 36개월이 원래 기본인데 60개월로 5년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대충 얼마 정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구체적으로. 내가 3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1인 가구 평균비로 해서 100만 원 인정하고 200만 원을 월- 60개월 갚아라. 어, 그럼 2, 60, 1억 2천 정도 갚게 되겠죠. 그래도 뭐 네. 한 절반 이상 많이 상관 받는 거죠.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가능하죠. 대다수의 법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영일 변호사님 역시 제가 인터넷과 소문으로 들어서 왔는데 회생 파산 분야에 있어서 아주 또 최고의 전문가다. 네. 또 법무사가 또 회생을 또 정말 잘한다는 소문을 제가 익히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좀 상담도 잘해주시고 저는 정말 어디 가니까 뭐 주식해서 뭐 돈 날리면 뭐 돈 못 받는 회생 못 한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할 수가 있다 네, 해줘야죠. 이런 말씀이시죠? 채권자한테도 그게 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만약에 뭐 법원에서 사용처가 이상하니까 괘씸해서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안 해줘 버리면 이분 갈 길은 뻔합니다. 나자버려서 파산도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적인 경제 차원에서도 손실이지만 결국은 채권자도 손실이죠. 일부라도 50%라도 받는 게 낫지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개인회생은 채권자한테도 나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한테도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